중국이 기준금리를 사실상 동결했죠. 그것을 보면서 왜 동결을 했을까?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까? 진짜 고민을 해서 제가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외국인들의 탈출이 무서운 거예요.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는 거, 위안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이게 불안한 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대출 우대금리가 이게 여러분 사실상 기준금리거든요. 6월에 3.45%로 동결했습니다. 사실 금리를 동결하니까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금리를 동결할 정도로 중국이 잘 돌아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3.45%예요. 지금 내려도 시원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장의 이야기인데 시장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중국의 기준금리는요 2019년 8월에 4.25%였습니다. 지금 3.4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말입니다. 결국은 내릴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5년 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만기는 지난 2월에 4.20%, 3.95%까지 0.2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6월에도 말입니다. 5년 만기 LPR은요 3.95%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외환의 공격이 올까 봐 외환의 위기가 올까 봐 오히려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3.95%로 돈을 빌려서 5년 만기니까 이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가 3.95%면 실제로 여기에 가상금리 붙어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중국의 인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만기 금리를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못 사니까 부동산 개발 투자가 여러분 5월 달에 무려 마이너스 1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최악으로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체가 부동산이 이거 계속 안 좋아지네.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질지도 모르겠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거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동결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안달러 환율을 보세요. 6월 24일 현재 7.2592 위안입니다.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7.2592 위안이. 작년이죠. 작년을 보면 9월 8일에 7.3430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최고치예요. 지금 환율이 적지 않습니다. 2592 위안이란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면 위안화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해외 자본들이 자꾸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은 긴장을 지금 굉장히 한다고 보시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에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성장률이 최악이잖아요. 5.3% 말이 5.3%인지 이게 시장의 지표하고는 전혀 달라요. 중국인들의 엑소독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대탈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서민들은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못 나오니까 동남아 국경선 넘어서 이게 동남아로 가서 말입니다. 동남아에서 멕시코로 넘어가서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불법 이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서민들까지도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대탈출을 감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중국 부자들은 시진핑의 통제 방역 때문에 또 탈출을 한다예요. 여기에다가 위안화까지 만약에 올랐으면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안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년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330억 달러의 외화 유치를 했는데 330억 달러예요. 2021년에 3,300억 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나마 들어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다시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중국은 결국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성장률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소매 판매가 3.7% 5월에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산업 생산은 5.6%가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의 예측치 6.2%에 비해서는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도요 0.3%에 올랐거든요. 시장의 예측치는 0.4%였습니다. 이게 중국은 물가가 올라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소비 쪽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내수가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내수가 무너지니까 그것을 수출로 커버하려고 하는데 수출로 커버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진짜 난리가 났고 뭐 저가 쓰레기 수출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지금 중국은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로 대응했을 때 외국인들이 또 한 번 요동을 칠 거를 생각을 하면 중국 경제 아직까지 멀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 멀었다. 중국이 상황이 진짜 나빠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의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나쁜 것 같아요. 중국은 지표를 잘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지표가 또 꾸며진 지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믿지는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중국의 지표는 추세적으로 믿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추세적으로만 믿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굉장히 시장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국의 상황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외부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또 내부가 돌아가는 어떤 지표나를 보면 추세적으로 나쁩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더 큰 충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